어머님, 꼭 이렇게 저 데리고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그러게 면허 좀 미리미리 따셨어야죠. 민폐예요, 이거. 지윤아, 그동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한 번을 부탁도 못하니? 부탁할 때만 어머니라고 부르고 정작 마음은 다르잖니? 나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그게 바로 문제예요.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가까워지겠어요? 그럼 너가 나한테 부탁할 때는 뭐였니? 어머, 제가 저조차고 부탁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손주 봐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굳이 제 입에서 부탁한다는 말이 나오게끔 한 거가 더 이상한 거죠. 그래, 너 말대로 내가 너한테 병원까지 데려다 달라고 한 내가 잘못이다. 앞으로는 주지도 받지도 않을 거니 걱정 말거라. 어머니 지금 비꼬시는 거죠? 기분 나빠서 어머니랑 같이 못 가겠어요. 휴게소에서 내려드릴 테니 택시를 타던 버스를 타던 알아서 가세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0세 조말순 씨입니다. 말순 씨는 대구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줄곧 혼자였죠. 그나마 다행인 건 며느리가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순 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은 며느리 박지윤과 결혼한 지 벌써 17년이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말순 씨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살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처음 며느리와의 관계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서먹하긴 했지만 지훈도 예의는 지켰고 말순 씨도 며느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친정어머니를 일찍 여인 지훈을 보면서 말순 씨는 자신이 친어머니 역할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지훈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진짜 딸처럼 다가와 주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말순 씨는 먼저 다가갔습니다. 첫 번째 계기는 지훈이 둘째를 낳았을 때였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지훈을 보며 말순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윤아, 애 보기 힘들지 않니? 내가 미역국도 끓여주고 애기도 봐줄게. 어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힘드실 텐데. 뭘, 내 손주인데 출산하느라 고생 많았다. 그때 지훈의 눈에 눈물이 글썽했어요. 말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역시 먼저 베풀면 마음이 통하는구나 싶었거든요. 한 달 동안 말순 씨는 정말 친어머니처럼 지훈을 돌봤습니다. 새벽마다 미역국을 끓이고 애기 기저귀를 갈아주고 빨래까지 다 해줬어요. 지훈도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친정엄마처럼 해주시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말순 씨는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산후조리가 끝나고 나서도 지훈의 부탁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첫째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둘째 예방접종 마치러 가야 해서요. 말순 씨는 흔쾌히 들어줬어요. 산후조리 때 느꼈던 그 따뜻한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미안한데 김치 좀 담가주실 수 있어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 안 돼서. 이것도 해줬죠. 며느리가 힘들어하는데 시어머니가 도와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지훈의 부탁을 들어주다 보니 어느새 그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생각했을 땐 그때 참 바보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니, 내일 아침에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어머니, 실례지만 반찬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 죄송한데 빨래 좀 도와주세요. 처음엔 죄송하다 미안하다 라는 말이 앞에 붙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말도 없어졌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부탁하기 시작했죠. 말순 씨는 그래도 참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베풀기 시작한 일이고 언젠가는 지훈도 진짜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훈은 더 거리감을 두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참 여유로우시겠어요. 저는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는데. 요즘 어르신들은 건강해서 좋으시네요. 저희는 맨날 병원 다니느라 바빠 죽겠는데.
아, 어머니 세대는 모르실 거예요. 요즘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말순 씨가 도움을 줄수록 지우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마치 말순 씨가 놀고 먹는 사람인 것처럼 지훈 혼자만 힘든 일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며느리 지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아이들 봐주세요. 저희 부부 모임이 있어서요. 이제는 물어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알려주는 식이었죠. 아들한테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이 중간에서 힘들어할까 봐서요. 그리고 혹시 자신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말순 씨가 지훈에게 처음으로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지훈아, 내가 건강검진을 좀 받고 싶은데. 네? 병원이요? 응, 나이가 나이인지라 종합검진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그런데 서울 큰 병원에서 받고 싶은데 예약이 어렵다더라고.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어머니, 저도 요즘 너무 바빠서. 그 순간 말순 씨의 마음이 싸늘해졌어요. 그동안 지훈이 얼마나 바빠도 부탁을 들어줬는데 자신이 한번 부탁하니까 바쁘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아니야, 바쁜 건 아는데 혹시 시간 될 때 함께 가줄 수 있을까 해서. 나 혼자 서울까지 가기엔 좀 막막해서 말이야. 말순 씨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거절당할까봐 무서웠거든요. 지훈은 한참을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했습니다. 같이 가줄 사람이 저밖에 없나요? 그게 운전해서 가줄 사람이 너밖에 없구나. 그러게 면허 좀 미리미리 따시지 그러셨어요. 괜히 바쁜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 되잖아요. 미안하구나. 이번만 조금 부탁할 수 있을까? 남편은요? 남편이랑 시간 맞추시면 안 될까요? 물어봤는데 시간이 안 된다고 하더라. 아, 곤란한데. 저 진짜 이번만이에요. 요즘 교통편도 얼마나 다 잘 돼 있는데 저한테 부탁하시고. 그래, 고맙다. 그 순간 말순 씨는 깨달았어요. 며느리에게 자신은 그냥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구나. 가족이 아니라 유용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날 밤 말순 씨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17년 동안 무엇을 한 걸까요? 진짜 가족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남남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이번만 넘기면 될 거라고, 이번이 마지막 부탁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앞으로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서 괜한 실망하지 않는 게 좋겠어. 마지막 부탁이다. 말순 씨는 그렇게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서울행길에 오를 준비를 시작했죠. 그날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말순 씨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그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말순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병원에서 입을 단정한 옷을 골라 입고 가방에는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 넣었습니다. 오랜만에 서울에 가는 길이라 설레기도 했죠. 오전 8시 며느리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응, 다 됐어. 고맙다, 얼른 가자. 말순 씨는 지훈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좀 어두워 보였지만 아침이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지훈이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 아이들 일정표 문자로 보냈는데 확인하셨죠? 첫째는 학원 데려다 주시고, 둘째는? 응응, 봤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집 청소는 화요일이랑 수요일에 나눠서 해주세요. 한 번에 하시면 힘드시니까.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지훈이 라디오를 켰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말순 씨는 창밖 풍경을 보며 기분 좋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며느리가 함께 와주니까 마음이 든든하네. 그 순간 며느리가 갑자기 라디오를 껐어요.
쓸데없는 부탁도 전부 다 들어드리니까 어머님은 든든하시겠죠? 응? 요즘 병원은 다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알아보는 거예요. 굳이 누가 따라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원까지 따라다니는 건 요즘 시대에는 좀 과한 것 같아요. 순간 너무 서운했습니다. 자신도 며느리의 부탁을 들어줄 땐 언제고 다 들어줬는데 며느리에게 한번 부탁한 걸로 계속 투덜댔으니까요. 그래, 너한테 괜히 부탁했었나 보다. 내 욕심이었나 봐. 비꼬시는 거 아니죠? 이미 나왔는데 뭘.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훈의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이런 부탁 안 하시거든요. 저희 아빠는 병원도 혼자 다니시고 뭐든 다 혼자 알아서 하세요. 자식들한테 패 끼치는 걸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내가 너한테 패가 되었다는 뜻이니? 아니에요. 패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좀 다르다는 거죠. 아니다. 솔직히 패 끼치는 거 맞아요. 어머님은 자식 생각을 하는 부모는 아닌 것 같아요. 며느리는 가는 동안 계속 불만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아들도 있는데 뭐하러 불편하게 며느리한테 부탁을 하세요? 이건 아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 미안하다, 지윤아. 그럼 내가 앞으로는 이런 부탁 안 하마. 어머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훈이 말순 씨의 말을 자르며 계속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도 제 인생이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지. 저희 친구들은 시어머니랑 이렇게 가깝게 지내지 않아요. 명절 때나 볼까 말까고 평소에는 각자 살거든요. 지훈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솔직히 제가 너무 챙겨드린 것 같아요. 다른 며느리들은 이렇게 안 해주는데. 그래서 너무 선을 넘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쉴 때 서울 데려달란 말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거겠죠. 아무튼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아휴, 아무튼 이번에도 서울까지 모셔다 드리니까 정말 보람차다. 지훈이 비꼬듯이 말했어요. 효부 소리 좀 들어보겠네요. 저도. 말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윤아, 그럼 너는 나를 언제까지 남처럼 대할 거냐? 네? 그동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거 한 번 부탁도 못하니? 말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탁할 때만 어머니라고 부르고 정작 마음은 다르잖냐? 나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지훈이 혀를 찼어요. 어머니, 그게 바로 문제예요.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가까워지겠어요? 그럼 너가 나한테 부탁할 때는 뭐였니? 어머, 제가 저조차고 부탁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손주 봐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굳이 제 입에서 부탁한다는 말이 나오게끔 한 거가 더 이상한 거죠. 제가 말 안 해도 먼저 알아서 해주셔야죠. 그게 어떻게 당연한 거니? 내 손주이기 이전에 너 자식이잖아. 그럼 손주 봐주셨으니까 어머니 부탁 제가 다 들어드려야 해요? 오늘처럼 모처럼 쉬는 날에도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면서 하루 날리고 말이에요. 그래,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만 얘기하자. 다음부터는 절대 부탁 안 할게. 나는 가족이라 생각해서 그랬는데 이젠 아닌 것 같구나.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라고요. 왜 자꾸 그렇게 가족이라 생각하려고 해요?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친정가족이 따로 있거든요. 시댁에서까지 그런 걸 바라실 필요는 없어요. 말순 씨는 울컥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뭘 한 건지 모르겠었어요. 이래서 같이 다니기 싫은 거예요. 지훈이 갑자기 방향지시등을 켜며 고속도로 휴게소로 들어갔어요. 좀 과열된 것 같으니까 저는 좀 쉬고 있을게요. 어머니도 바람 좀 쐬고 오시던가 하세요. 차를 세우자마자 지훈이 그렇게 말했어요. 말순 씨는 어리둥절했지만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럼 나도 좀 화장실 좀 갔다가. 네, 알아서 하세요. 지훈은 차 안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어요. 말순 씨는 할 수 없이 휴게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니 자신의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눈시울도 빨갛게 되어 있었고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동안 정성을 다해 며느리를 대했는데 결국 자신은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거였습니다.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거죠. 말순 씨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달랬어요. 그래, 여기서 마음 추스르고 가자. 병원 검진만 받고 집에 가면 돼. 앞으로는 아무것도 주지도 받지도 말자. 10분 정도 화장실에서 시간을 보낸 후 말순 씨는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차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위치를 잘못 기억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며느리의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순 씨는 휴대폰을 꺼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지윤아, 차가.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전화가 꺼져 있었어요. 말순 씨는 다시 걸어봤지만 계속 같은 메시지만 나왔습니다. 그제야 현실을 깨달았어요. 버려진 거였습니다. 70세 노인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혼자 두고 간 거였어요. 말순 씨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서 벤치를 찾아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설마 정말로 나를 두고 간 건 아니겠지? 하지만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지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휴게소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혹시 같이 오신 분이 떠난 건 아니세요? 말순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무 창피하고 분했거든요. 그 순간 말순 씨의 머릿속에 지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래서 같이 다니기 싫은 거예요. 아, 정말로 자신과 함께 있는 게 그렇게 싫었던 거구나. 그래서 아예 버리고 간 거구나. 말순 씨는 눈물이 났지만 꼭 참았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17년 동안 정성을 다해 돌본 며느리에게 70세 시어머니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려진 거였습니다. 말순 씨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살아왔는지를 말이죠. 말순 씨는 결국 택시를 불러 대구까지 내려왔습니다. 택시비만 25만 원이 나왔어요. 70세 할머니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홀로 택시를 타고 집까지 오는 길, 말순 씨의 마음은 처참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며느리가 자신을 버리고 갔다는 게 말이죠. 말순 씨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들아.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안 그래도 방금 지훈이랑 통화하던 참인데. 나 지금 집에 있어. 네? 벌써요? 병원 검진은요? 말순 씨는 다시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신을 버리고 갔다는 것을. 그런데 아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그러게 엄마가 지훈이 성격 아시면서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지훈이가 전화해서 그러던데. 엄마가 차 안에서 자꾸 가족 어쩌고 하면서 부담스럽게 하셨다고. 말순 씨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지훈이가 화가 나서 그런 거잖아요. 제가 중간에서 얼마나 난처한지 아세요? 화가 나서 그런 거라고? 화가 나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니? 지훈이가 심하긴 했지만 엄마도 그러게 왜 걔 성격 알면서 긁으셨어요? 말순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의 아들이 70세 어머니를 고속도로에 버린 며느리를 두둔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내가 날 버려놓고 갔는데도 그렇게 말할 거야? 엄마 버렸다는 표현은 좀. 저도 지금 일 중인데 둘 사이의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알았어. 이제 알겠어. 엄마, 너무 화만 내지 마시고. 엄마가 어른이니까 눈 딱 감고 그냥 지훈이한테 미안하다고 해주세요. 이롭다. 내가 왜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하니? 지금 내가 사과를 받아도 풀릴까 말까인데. 엄마가 먼저 사과하시면 지훈이도 마음 풀 거예요. 이대로 안 보고 사실 것도 아니잖아요. 말순 씨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거든요.
그 순간 말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걸 정리할 때가 됐다고. 다음 날 아침, 말순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은행에 갔습니다. 어르신, 이 적금 통장들을 모두 해지하시겠다고요? 네,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동안 아들 부부를 위해 따로 모아둔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집을 살 때 보태주려고 모은 적금이 5천만 원. 손주들 교육비로 주려고 모은 적금이 3천만 원. 총 8천만 원을 아들 부부 몰래 차곡차곡 모아뒀었죠. 이 적금들은 언제 만드신 거예요? 17년 전부터요. 매달 빼먹지 않고 넣었어요. 은행 직원도 감탄했어요. 17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매월 적금을 넣은 거였거든요. 말순 씨는 그 돈을 모두 해지해서 자신 명의의 새로운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은 부동산 중개소였어요. 제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싶어서요. 사실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은 말순 씨 소유였어요. 아들이 결혼할 때 사준 집이었는데 명의는 말순 씨 이름 그대로 두고 그냥 살게 해준 거였죠. 집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임대차 계약서가 있나요? 계약서는 따로 없어요. 그냥 가족이니까 살게 해준 거거든요. 아, 그럼 더 간단하네요. 집 비워달라고 통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도 매물로 좀 내놓아 주세요. 말순 씨는 즉시 서류를 작성했어요. 아들 부부에게 한 달 안에 집을 비워달라는 통지서였죠. 그리고 말순 씨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유언 상속장을 새로 쓰고 싶어서 왔습니다. 변조사는 말순 씨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가족관계, 재산 현황, 유산 분배 의향 등등. 그럼 아들분께 모든 재산을 상속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말순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죽으면 재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아들이나 며느리가 부양 의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걸어도 절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도 넣어주세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그렇게 하시면 가족들과 관계가 괜찮습니다. 이미 관계는 끝났어요. 일주일 후 집 비워달라는 통지서가 아들 부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아들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는 통지서가 왔는데 무슨 일이에요? 내 집이니까 비워달라는 거야. 네? 갑자기 왜요? 내 집인데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잖아.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집을 나가라고 하는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라. 엄마! 왜 이런 일을 혼자 결정하셨어요? 상의라도 하시지. 상의? 너희가 언제 나랑 상의했니? 아들은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다시 얘기해요. 됐어. 17년 동안 너희 위해 모은 돈도 다 찾았어. 이제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17년 동안 모은 적금이요? 적금 8천만 원 너희 주려고 해뒀던 건데 이제 마음 바뀌었다. 가족도 아닌 놈들에겐 한 푼도 안 남겨줄 거야. 아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 그럼 저희는 정말 응, 이제 정말 너희가 알아서 살아야지. 말순 씨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며느리가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정말 이러기에요, 어머니? 나이 먹고 치사하게 집으로 협박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말순 씨는 문을 열지 않고 말했어요. 너가 말했잖니? 가족도 아니라고. 나는 정말 너네를 내 자식처럼 가족처럼 대하려고 그동안 노력 많이 했다. 그런데 너는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어.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말거라. 너가 나한테 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할 테니까 기대하고. 지훈이 말문이 막혔어요. 나도 이제 너희를 가족으로 안 보니까 귀찮게 할 일도 없을 거고. 오히려 너가 원하던 대로 된 거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예전처럼. 안 돼. 이미 늦었어. 말순 씨는 단호했어요. 그 후로 며칠 더 연락이 왔지만 말순 씨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부부는 급하게 이사를 가야 했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어서 급하게 빌라를 구해 살게 되었죠. 말순 씨는 그 소식을 들으며 속이 시원했어요. 17년 동안 바보같이 살았구나. 그래도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그날 밤 말순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돈을 모을 필요도 없었고 누구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말순 씨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했어요. 큰 집에 혼자 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상대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먼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월세도 안 나가던 거 나가려니까. 아시잖아요. 저희 형편 지금 돈 모아야 하는 시기인데. 말순 씨는 웃었어요. 너희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지 맡겨놓은 것처럼 말하는구나. 엄마, 정말 조금만 도와주세요. 전세 보증금만이라도. 없다. 엄마,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내가 쓰고 있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옷도 사 입고. 사실이었어요. 말순 씨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쓰고 있었거든요. 엄마, 나한테 그러지 말고 내 아내한테 말하거라. 말순 씨는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에는 지훈이 직접 찾아왔어요. 말순 씨의 새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문 열어주세요. 말순 씨는 문을 열지 않고 대답했어요. 어떻게 알고 찾아왔니? 할 말 있으면 거기서 해.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이제 와서 사과는 무슨? 어느 정도 선안에서 잘못을 했을 때 용서도 되는 거지. 휴게소에 그대로 버리고 간 며느리를 어떤 사람이 용서할 수 있겠니? 어머니, 정말 그때는 머리가 돌아서. 봐라, 이번에도 필요할 때만 찾아오잖니? 너네들 집이 없어지고 힘들어지니까 날 찾는 거고. 지훈이 더욱 크게 울었지만 말순 씨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니다, 기회고 자시고 서로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자. 어머니, 됐어. 이제 그만 가라. 지훈은 한참을 더 울다가 결국 돌아갔어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말순 씨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몇 달 후 말순 씨는 우연히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 부부는 결국 지훈이의 친정에서 살고 있다는 거였어요. 바깥 사돈 눈치를 보며 살고 있다더군요. 자업자득이지. 말순 씨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웃었어요. 어느 날 말순 씨는 시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지훈을 만났어요. 지훈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친 표정으로 장을 보고 있었죠. 지훈도 말순 씨를 봤어요. 그리고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하지만 말순 씨는 지훈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말순 씨는 혼자 치킨을 시켜 먹으며 맥주 한 캔을 마셨어요. 드라마도 보고 좋아하는 음악도 들었죠. 참 편하네. 오랜만에 처음으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를 위해 뭔가 할 필요도 없는 저녁이었어요. 말순 씨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위해 희생할 필요도 없다는 걸. 며칠 후 말순 씨는 작은 찻집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말순아,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그래? 응, 뭔가 짐을 덜어낸 것 같아. 말순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놨거든. 무슨 짐? 가족이라는 이름의 짐이었어.
친구가 궁금해했지만 말순 씨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기만 했죠. 그리고 말순 씨는 조용히 덧붙였어요. 그날 그 휴게소에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되찾았어.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말순 씨의 새로운 인생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순 씨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더 이상 누구의 부탁도 들어주지 않으면서 말이죠. 때로는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순 씨는 마침내 깨달았거든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관계라는 걸. 그리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다는 걸. 말순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사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70세에 찾은 진짜 자유 그리고 진짜 행복의 시작이었으니까요.